다시 이제 에고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고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알아차리고 허락하며 성장하여 자신만의 사치치 안 한다로 가자. 네. 이거 굉장히 통합적인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이 말이 보통 쓰여질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네. 같거든요. 네. 통합하신 게 그동안 공부하신 게 느껴지네요. 그 사칫 안 한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정말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캠벨도 자기는 사칫 안 한다, 사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박학다식한 사람이 사칫 안 한다의 사트는 이제 영어로 하면 being이죠, being. 뭐 저는 번역할 때 있음이라 그래요, 있음. 어떤 사람은 뭐 존재라고 번역하는데 존재는 조금 약해요. 네, 존재 이전에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있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잉에 세상 대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있는 거. 예, 비잉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우리 각자가 다 비잉이고 뭐 모든 사물이 다 일단은 있잖아요. 있는 것 자체로 이제 비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트의 영역은 캠벨 말로는 미스테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언어나 생각 뭐 이런 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트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그걸 너무 한정시켜버리기 때문에. 뭐 도덕경 보면 도가 비상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처럼 도를 어떤 언어로 규정할 수가 없듯이 사트가 이제 그런 차원이고 치트는 이제 consciousness 의식이죠. 의식인데 이 의식이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의식은 한 개인의 의식이 아니고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전체 전의식 한 의식이라고 우주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캠벨은 자기는 사트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사트가 뭔지 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틀린 사람이죠.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난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느낄 수는 있겠죠. 느낄 수는 100%는 아니겠지만 치트도 나는 사트가 뭔지 치트도 뭔지 잘 모르겠다. 캠벨이 그렇게 이제 신화의 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머니스한테. 근데 컨셔스니스 의식이 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하는데 아놀드 민델 같은 경우는 이 의식을 정보라고 그러죠. 정보. 그랬어. 예. 근데 의식을 정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이미 그 이론으로 필론가 하는 저 물리 그랬는데 토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물리학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은 이제 정보의 통합이다, 총합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보로 막 얘기하게 되면은 조금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이 많이 잘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트, 치트,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때만 해도 토논이가 뭐 의식 정보라고 한 말은 없었으니까. 세 번째가 이제 안 한다인데, 안 한다는 이제 블리스라는 뜻이거든요. 블리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지복일 수 있고, 뭐 지극한 행복. 근데 제가 이 블리스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캠벨이 얘기한 블리스가 뭔가를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뭐 느껴보기도 하고 했는데 블리스가 그러니까 기분적으로 좋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거나 그런 어떤 이제
즐거움, 기쁨,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 좋은 거야, 굉장히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작은 차원 같아요. 그래서 캠벨이 말에 의하면 자기 뼛속서부터 뭐 올라오는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 톨레가 말하는 쌓지 않는다는 또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제 약간 동양적인 차원인데 이런 있음 상태, 의식 상태로 있으면 이제 지복을 느낀다 이런 건데 어떻게 되다가 쌓지 않는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자신만의 쌓지 않는다로 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원론적인 쌓지 않는다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에고는 다 각자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에고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나 특징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에고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에고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블리스라고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블리스라고 느끼는 것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블리스보다는 각자 자기 자신만의 블리스를 찾아가고 그런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결국은 지극한 그곳까지 도달은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캠벨이 자주 인용하는 그게 우리가 발자국을 따라서 이제 소 한 마리가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발자국 잘 그리셨네. 그림 소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소가 어디로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마하가라는데 마하가 대시라는 건데 근원을 찾아가려면 요 발자국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원에 이제 도달하는데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 놓은 발자국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기 유리님의 이때까지 그래도 40평생 만들어 오신 발자국이 있고 블리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블리스님 발자국을 따라갈 수도 없겠죠. 내 안에 블리스님 발자국이 없잖아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가려면 발자국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만의 블리스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의 블리스는 내 블리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조셉 캠벨이 이제 많이 주장했던 게 너의 길을 가라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문화권에도 소속돼요. 그러니까 힌두 문화하고 뭐 우리 문화하고 서양 문화하고 다 다른데 힌두 문화식으로 사는 법을 우리 문화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나만의 발자국을 찾아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뭐 여기서 뭔가를 찾아가지고 뭐 이결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에고를 알아야겠죠. 이 에고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자기 발자국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만들어 온 에고들을 만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영웅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고는 무엇인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가 사전 지식
비슷하게 쭉 얘기하고 이런 마가나 대시 뭐 이런 부분 자세한 부분은 이제 켈렐 얘기할 때 또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에고가 무엇일까 한번 이제 각자 그냥 에고가 무엇인지 내 생각엔 에고는 이거 같아 뭐라고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죠. 그 에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는 두 분 다 꼭 필요한데 어쨌든 괴로운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만큼 또 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쁜 건 다 에고가 즐거워하고 기쁜 거 이렇게 세상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서 느끼는 사치라난다의 블리스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에고는 그래서 에고가 뭐냐 그러면은 에고는 라틴어로 그냥 I 독일어로는 이히래요. 이게 나예요. 그냥 나. 그러니까 에고라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단어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또 이기적인 사람을 갖다 에고이스트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에고 단어 자체는 좋고 싫고 뭐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야 좀 객관적으로 어떤 뭐 사물을 볼 때도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으면은 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 에고에 대해 에고 그러면 선입견이 만약에 있다면 요번 이제 모임을 하는 동안은 그러면 이제 100% 지우기는 어렵겠지만 에고를 어떤 그 우리의 탐구의 대상으로 알고 잘 이해하면서 배워보자라는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에고는 무엇인가? 에고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첫 시간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이 9회차까지 해도 다 알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영역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영역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무의식의 영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거를 살짝 이제 만나보기 시작하는 걸로 이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에고를 향한 태도는 우리가 좀 열린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없이 탐구의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에고가 왜 에고 이해가 중요한가? 에고 이해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 2008년서부터 사실은 톨레 공부를 시작했는데 톨레는 에카르트 톨레라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카르트 톨레가 에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친절하게도 설명을 잘 하고 있고 생각과 감정이 얽힌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아주 설명을 친절하게 알기 쉽게 하는 건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그래서 톨레의 영상도 거의 100시간 이상 가까이 번역을 제가 해서 이제 초기에 했고 어디 올라가 있나요? 네. 그 초기에 이제 모였던 회원들은 다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고요는 말한다라는 이 책도 스티브 스픽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동호회 우리 회원들끼리만 나누는 거예요. 그 카페 카페 가면은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되겠네. 지금은 새 거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어. 뭐 나중에. 그만큼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에고 공부를 좀 했다고 이제 왜냐하면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태도를 물어봤던 게 에고가 나쁜 거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톨레 공부를 하다 보면 톨레가 에고를 극복의 대상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알아차림의 대상인데 너무 이제 나쁜 영향을 많이 사회에 미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에고를 이제 알아차리고 어떻게 보면은 초월해서 진정한 나. 에고는 이제 거짓자라고 그러죠. 톨레는. 근데 진정한 그런 거짓자가 있으면 진정한 자아가 있을 텐데 알아차림이 진정한 자아다. 이게 이제 톨레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아차림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도착을 하게 돼 아, 있어요. 정말 되게 어렵고도 와닿는데 알아차림이 진정한 나라고. 예. 그러면 알아차리는 주체가 나다, 진정한 나다 이거예요? 알아차림 그 자체는 블리스님의 알아차림하고 저의 알아차림하고 다르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톨레의 주장이에요. 그게 이제 배경에 있는 배경에 깔린 이제 우주의식, 한의식, 의식이 또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인도 철학의 영향을 약간 받은 건데, 그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또는 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주체라고 따로 한 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진정한 자아는 하나다. 예. 같이 통합되어 예. 있는 건데 만물. 그거를 나도 가끔 엿볼 수 있고 네. 이렇게 가끔씩 엿보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자의 에고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톨레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에고를 조금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태도 나쁘다 없애버려야 돼 뭐 초월해야 돼 극복해야 돼 보다는 알아가자라고 허락하면서 알아가자 만나보자 그래야 초월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태도로 좀 저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에고는 쉽지가 않아요. 저에 대한 에고도 이제 나중에 왜 쉽지 않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고 이해라는 게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반드시 꼭 우리가 겪어야 할 여정이고 그리고 이제 영웅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 조세 캠벨이 영웅의 여정에 나오는 영웅을 에고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가 영웅이 에고구나. 영웅이 에고예요. 아니 영웅이든 영웅만 에고가 아니라 다 에고예요. 모든 등장인물이 다 에고인데 이제 톨레가 말하는 에고는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강조된 부분이고 캠벨이 말하는 에고는 그 영웅의 여정을 통해서 성숙한 어떤 탈에고가 아니라 성숙한 에고로 성장하자라는 게 캠벨의 말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그러니까 의존적인 에고에서 책임감이 있는 에고로 성장하자라는 게 캠벨의 영웅의 가가지고 에고를 던지는 게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네. 그대로 가지고 간다기보단 탈바꿈. 네. 탈바꿈 하려면 기존에 에고가 있어야 뭐 걔를 탈바꿈 시키던가 말던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양적 관점이고 동양은 싹 버리고 세 장을 아예 싹 버리고 나는 자유롭게 그 무아로 나아가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라카님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톨레를 먼저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톨레가 말하는 그 깊은 뜻을 50%는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 그게 없으면 정말 세상 저 바람 많은 곳에 연 날리듯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끈을 꼭 잡고 알아차림, 톨레가 말하는 알아차림이나 고요에 탁 뿌리를 받고 차림에 예, 받고 예, 성장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만약에 뿌리를 박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서양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시키고 싶어 하면은 알아차림 없이 성장으로만 가면 줄 없는 연이 돼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느낌은 기본은 어쨌든 알아차림이고 뭐 동양적인 이게 최소한 50%, 51%, 2%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근데 더 이상 그 바라면은 조금 욕심이고, 그래서 톨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톨레가 사실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과장되게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됐는데, 톨레가 이제 우리가 손 깍지를 이렇게 끼잖아요. 한 손은 휴먼, 에고, 한 손은 비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비잉 말씀드렸죠. 인간이 영어로 하면 뭐 그냥 man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human be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하게 영어 단어로. 여기서 이제 톨레가 아주 멋지게도 human은 그 인간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에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성숙한 에고가 될 텐데 유아적 에고 말고. 그리고 비잉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배경에 있는 알아차림 또는 의식 또는 있음, 이건데, 그럼 이걸 몇 대 몇 정도로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 톨레가 말한 게 깍지 낀 양손이 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두 손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휴먼을 내세워야 되고, 때로는 비잉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 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취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에고가 예를 들어서 한 60%고 이 비잉이 한 40%, 비잉이 40%만 있어도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제 느낌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는 50대 50. 예. 이상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제 에고 이해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 태도, 에고를 향한 태도가, 에고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얘를 어떻게 해버려야지 라는 거를 마음을 먹고 공부 모임을 가던가 뭘 하던가 하면 그 나름대로 방어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진정한 에고를 좀 더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차원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 동안만이라도 좀 에고가 있어도 괜찮아, 좋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아, 그래 있게 허락하자. 제가 그래서 허락하자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어차피 있는 그것이니까 있게 허락하자. 그리고서 한번 보자.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고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처음에 9회차에서 세장으로 벗어난 해탈, 동양적 수행의 궁극의 종착역인 해탈은 에고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에고를 이해를 해야겠죠. 잘, 그것도. 그리고 미워하거나 뭐 나쁘다고 해서 에고를 어떻게 없애버린다기보다는 뭐 성장시키면서 나가면은 좀 더 좋지 않겠어요? 이상적으로는 50대 50 정도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 이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이 둘 다. 아마 이렇게 계속 7회, 8회, 9회까지 가더라도, 이거구나 하고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꽤 잡힐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진정한 나. 또, 살짝,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걔도 어쨌든 에고가 있다면 진정한 에고, 거짓된 자아가 있다면 진정한 자아도 있는 거니까 거짓된 자아를 공부하다 보면 진정한 자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뭐가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자아라면 가운데 부분이 만약에 진정한 자아는 이런 영역은 없는데 얘는 우리가 언어로도 알 수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공간적으로도 알 수 없다라고 치면 얘가 에고인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애들이 1, 2, 3, 4 뭐 이렇게 7. 그러면 진정한 나를 알려면 얘는 진정한 나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쫙 그면은 좀 그렇지만 얘는 얘로서 있게 허락하고 얘는 진정한 나가 아니고 에고의 하나로서 있게 허락하고 얘가 있게 허락하고 그럼 얘네들은 진정한 나가 아닌 걸 알면 요만큼은 진정한 나겠네라는 확률적으로 느낌이 오겠죠. 그 느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에고를 아는 게 상대적으로. 그런데 에고를 무조건 에고는 나쁜 거야. 이거 어쨌든 없애야 돼. 가면 오히려 진정한 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비밀 언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톨레도 에고는 우리의 그 진정한 자아라는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으로 여기면 된다라는 말도 했어요. 장작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에고를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근데 에고를 없애려고 하면 에고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도망갔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제가 강조드린 건데 있게 허락하고 따뜻한 햇볕과 같은 마음으로 해줘야 얘네도 마음을 열고 도망 안 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에고는 무엇이고 왜 에고 이해가 중요한가? 이 정도면 에고 이해가 꽤 중요하게 이제 느껴지시죠? 왜냐면 진정한 나를 알려면 거짓된 나를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거짓된 나도 우리 깍지 끼듯이 50%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화두였던 나는 누구